아이고, 오늘도 또 늦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건지. 괜히 또 전화했다가 바쁘다고 짜증낼 텐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못 참겠네. 애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 정화야, 너만 그런 줄 아냐? 우리 또래 다 똑같아. 애들은 40이 되고 50이 돼도 내 눈에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애야. 아니, 부모 마음이 어디 달라지나?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라는 거야? 나도 예전엔 그랬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음식 잔뜩 싸다 주고. 근데 어느 날 애가 그러더라.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살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 삶을 붙잡고 있었던 거더라고. 그래, 우리 세대가 참 그걸 놓칠 못하네. 참 어렵다, 어려워. 이 대화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어쩌면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데 왜 오히려 자식이 부담을 느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을 전하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이곳에서는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 인생의 여러 관계 속에서 얻은 지혜와 성찰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사랑할수록 반드시 숨기고 속여야 할 6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달라지고 결국 가족의 공기가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성숙한 부모의 새로운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깊어진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처럼 끊임없이 챙기고 끝없이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데서 사랑이 성숙해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30이 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늘 늦게 들어오니까 속이 터지더라고요.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술은 좀 줄여라.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잔소리를 퍼부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대답을 짧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사랑을 핑계로 아이를 옭아매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이순자 할머니는 말을 바꿨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도 잔소리 대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사랑의 깊이는 말의 양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걱정을 쏟아내는 대신 신뢰를 건네는 것. 그게 성숙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 얘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데 정작 자식은 점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엄마, 아빠, 그냥 지켜봐 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상처받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테니 부모님은 내 뒷배가 되어 달라. 는 부탁인 거죠. 부모는 삶의 무대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자식이 인생의 무대에 설 때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윤경자 할머니는 손녀 결혼식을 보고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애 키울 땐 뭐든 간섭했어. 옷,
공부, 친구 다 간섭했지. 그런데 손녀 결혼식 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더라고. 그날 울면서 다짐했어. 이제는 지켜보기로. 내가 나서면 오히려 애한테 짐이 되겠구나 싶었어. 여러분,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완성됩니다. 간섭을 멈추고 존중으로 바꾸는 것. 통제를 거두고 지켜봄으로 바꾸는 것. 그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손 놓고만 있나? 문제가 생기면 도와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때를 아는 겁니다. 자식이 요청할 때 혹은 정말 위험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것이지. 늘 앞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던 시절이 지나면 이제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걸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도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셨나요? 밥 먹었니? 어디 아프진 않니? 걱정부터 쏟아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한 번만 달리 해보세요. 잔소리 대신 짧은 격려 한마디. 오늘도 수고 많았다. 늘 응원한다. 이렇게요. 분명히 아이의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로서의 사랑도 한 단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부모의 착각 자식의 삶을 주려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식의 삶을 얽매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히 빠지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의 삶을 내가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은 겉으로 보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을 얽매는 올가미가 되기도 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남편이랑 잘 지내는지, 돈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지요. 밥은 챙겨 먹었냐? 시댁에서 뭐라 하지는 않느냐? 애는 잘 키우고 있느냐?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울면서 그러는 겁니다. 엄마, 제발 그냥 놔둬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딸을 돕는다고 했는데 딸은 숨 막혀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부모니까 당연히 간섭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는데, 내가 키웠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주겠어라는 마음이 늘 앞섭니다. 하지만 자식이 장성한 순간부터는 그 인생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 자신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해 주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자기 삶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여전히 조종하려 들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피하고 싶은 마음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사랑과 부담이 뒤섞인 그 관계는 결국 서먹해지고 맙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박종숙 할머니는 아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들, 이 집 사는 건 별로야. 차라리 내가 알아봐 줄게. 엄마가 내 앞길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아들이 고맙다며 엄마 말을 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답이 짧아지고 급기야는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저도 제 인생 살아볼게요. 엄마 뜻대로만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없어요. 그때 박 할머니는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었던 거였구나. 여러분, 자식을 쥐려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입니다. 내가 안 챙기면 애가 무너질 거야. 둘째는 욕심입니다. 내 방식이 맞으니 애도 내 방식을 따라야 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결국 자식에게는 굴레가 됩니다. 부모가 정말로 자식을 위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내가 믿는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부모는 이제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무대 위에 서서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객석에서 조용히 박수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박수가 있을 때 자식은 더 당당하게 무대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식을 위해 뭔가를 계획하고 계셨나요? 애 대신 집을 계약해 줘야 하나, 애 대신 아이를 키워줘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정말로 그것이 자식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일인지 말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믿고 놓아주고 지켜봐 주는 데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의 삶을 쥐는 존재가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도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주제에서는 부모가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 바로 갈등을 자식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형한테 좀 전해라. 내 아내가 문제다. 너라도 내 동생 좀 설득해라. 처음에는 큰 의도 없이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자식을 가족 갈등의 중간 자리에 세우는 위험한 말입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이명숙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나는 남편이랑 말다툼을 하면 꼭 아들한테 하소연했어요. 내 아버지가 또 그러더라. 내가 좀 말 좀 해줘라. 그게 습관이 됐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제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도 좋고 엄마도 좋은데 왜 저를 가운데 세우세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 편 들어주길 바랐는데 그게 아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거였구나 싶었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변호사도 아니고 가정 분쟁의 중재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식을 불러다 놓고 가족 문제를 떠넘깁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자식은 누구 편도 못 들고 속으로 깊은 상처만 받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0세 김옥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며느리랑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는 늘 불평을 늘어놨죠. 내 아내가 왜 그러냐? 도대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들이 전화를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대놓고 말하더군요. 엄마, 제발 아내 얘기는 하지 마세요. 듣기 힘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내 속을 풀었지만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갈등을 떠넘기는 건 일종의 비겁함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식에게 떠맡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는 그럴 힘도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자식을 통해 내 삼촌에게 좀 전해라 했던 적. 남편이나 아내와 다투고 난 뒤 자식에게 내 아버지가 문제다, 내 어머니가 문제다 했던 적. 그 순간 자식은 부모와 다른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다가 결국 지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짐을 얹지 마십시오. 가족 갈등은 부모 세대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자식이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 편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이야기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두 동강 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통해 가족을 조종하는 건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동생 좀 잡아라. 내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런 식으로 자식을 움직이려 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신뢰가 아닌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진짜 품격은 갈등을 직접 해결하려는 용기에서 드러납니다. 자식은 부모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켜봐 주고 응원해야 할 존재입니다. 갈등은 당사자가 직접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 앞에서는 가족을 헐뜯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쪽 부모를 나쁘게 말하면 자식은 부모 둘 다를 잃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을 얹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저녁 전화를 하실 때 가족 문제를 털어놓고 싶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 말이 내 마음은 편하게 할지 몰라도 자식의 어깨에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족의 갈등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마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이다. 이어서 다음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주 지우는 또 다른 짐, 바로 정신적 취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흔들리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자식이 어떤 불안을 겪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기둥을 바라보며 자랍니다. 어릴 적엔 부모가 든든한 나무 같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줄 수 있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흔들리고 쓰러지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자식의 마음 속에서는 큰 불안이 싹 트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73세 정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저는 늘 우울했어요. 그래서 딸만 보면 나는 이제 살 힘이 없다. 너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요. 처음엔 딸이 안쓰럽다며 위로해 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도 줄고 얼굴 보러 오는 횟수도 줄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말이 딸에게 큰 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상담자가 아닙니다. 너밖에 없다.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부모의 삶의 무게를 자식에게 얹는 순간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시에 부모의 인생까지 떠안게 됩니다. 결국 자식은 지치고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박정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힘든 마음을 아들에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날 너무 힘들게 한다. 나는 정말 살기 싫다. 그 말을 듣던 아들은 중학생이었는데
그날 이후 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저는 그때부터 늘 무서웠어요. 엄마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늘 불안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면 자식은 삶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댈 수 있지만 삶 전체를 떠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디서 이 무거운 짐을 풀어야 할까요? 첫째, 친구와 동년배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이해해주고 짐을 나눠 들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글과 취미에 마음을 쏟는 것도 좋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몸을 움직이는 취미를 통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사나 모임, 종교 공동체는 부모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픔을 다스릴 때 자식은 부모를 여전히 든든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고통을 자식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고 결국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살기 싫다. 너 없으면 안 된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멈추셔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무너짐은 자식의 무너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부모의 고통은 자식의 몫이 아니다. 부모가 스스로 다스릴 때 자식은 더 자유롭고 건강해진다. 이제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가 또 자주 저지르는 실수, 바로 지난날의 후회를 자식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어떤 짐이 되는지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너를 좀 더 안아줄 걸 그랬다. 내가 그 시절엔 너무 바빠서 널 챙겨주지 못했구나. 이 말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식에게 과거를 책임지라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유정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늘 딸에게 어릴 때 너를 더 안아줄 걸 그랬다. 그게 늘 후회된다 했어요. 그런데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저는 그때 힘들었던 기억보다 지금 엄마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후회를 자식한테 자꾸 털어놓는 건 결국 아이에게 과거까지 짊어지라는 거였구나. 여러분, 후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식이 여기까지 자라준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할 일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지금 눈앞의 자녀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내가 그땐 미처 몰랐어.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보다 더 큰 선물은 지금 당장의 따뜻한 인정입니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더 깊이 채워줍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외로움의 짐을 자식에게 지우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공허함을 느낍니다. 집은 조용하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지요. 그럴 때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전화 안 하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하지만 이런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고 결국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5세 최순덕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는 자꾸 딸한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라도 와야 내가 살겠다. 내가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했어요. 그런데 딸이 점점 전화를 피하고 나중에는 엄마, 저는 제 생활도 힘들어요. 엄마까지 짊어지면 너무 벅차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참 많이 울었죠. 내가 외로움을 애한테 다 지우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벗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이 대신 채워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부모 스스로 삶을 채우며 풀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채워갈 때 자식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부모를 찾아옵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자식에게 맡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6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성숙한 부모의 새로운 사랑. 둘째, 자식의 삶을 쥐려는 부모의 착각. 셋째, 갈등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말라. 넷째, 부모의 정신적 짐을 자식에게 지우지 말라. 다섯째, 지난날의 후회를 자식에게 떠넘기지 말라. 여섯째, 외로움의 짐을 자식에게 지우지 말라. 이 6가지를 가슴에 새긴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의 인생을 붙잡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 힘을 보태는 든든한 뒷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이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